혹시 여러분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는 분명 오늘 하루는 평온하게 내 페이스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마음이 뒤흔들리고 직장 상사의 가벼운 한마디에 온종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이죠. 마치 내 안에 어떤 스위치가 눌린 것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정과 에너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느낌. 우리는 흔히 이것을 내 성격이 예민해서 혹은 내가 의지가 약해서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 분노, 무력감, 그리고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거대한 외부 에너지 집단이 여러분의 정신을 낚아채 끌고 가고 있는 현상인 겁니다. 그 집단 에너지를 바로 펜듈럼이라고 불러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내 전기를 흡수해 자신을 키우는 괴물 펜듈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을 조정하려는 이 펜듈럼을 즉시 알아채고 단칼에 벗어나는 5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이 만든 무대 위에 춤추는 인형으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57층 한강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펜듈럼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동일한 방향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생각의 에너지는 하나로 뭉쳐집니다. 특정 브랜드의 팬덤, 회사, 종교, 심지어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사회적 관념이나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집단적 압박까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에너지 파동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독립된 에너지 구조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 왔다 갔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대한 추, 즉 펜듈럼입니다. 펜듈럼의 단 하나의 목적은 세력의 확장과 에너지 수집이에요. 펜듈럼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라는 연료를 먹고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펜듈럼은 어떻게 인간의 에너지를 빼앗아 갈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격동시키면 돼요.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강렬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열광하고 공포에 떨거나 과도하게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의 에너지 채널은 펜듈럼의 주파수와 정확히 맞물리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는 펜듈럼에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하루가 지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 온종일 감정을 바쳤던 그 펜듈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펜듈럼이 내 삶을 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채고 방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강렬한 욕망이나 불안 앞에서 이것이 진짜 나의 생각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생각 중 90% 이상은 여러분 고유의 생각이 아니에요. 펜듈럼이 매스미디어, 사회적 분위기, 타인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입한 생각의 환영인 거죠. 지금 이 차를 사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야. 30대 후반인데 이 정도 집은 있어야지. 주식이나 코인을 안 하면 나만 거지가 되는 게 아닐까? 가슴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 영혼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단적 공포를 유발해 소비와 투자를 부추기는 펜듈럼이 던지는 떡밥인가요? 펜듈럼은 항상 너는 이것을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거야. 라는 가짜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갑자기 불쑥 찾아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느낌, 이 조급함, 이 불안은 진짜 내 것인가? 아니면 펜듈럼이 나에게 씌운 프레임인가? 질문하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반응하는 자에서 관찰하는 자로 돌아서게 되며 펜듈럼과의 에너지 연결고리가 한층 약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마음속에서 중요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지점을 포착하는 거예요. 트랜서핑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중요도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목표 혹은 인물에 대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아니면 안 돼라고 집착하는 상태를 말해요.
펜듈럼은 항상 중요도의 낚싯바늘을 던져요. 이 시험에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해야 해. 여러분이 어떤 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여 중요도를 높이는 순간 우주에는 균형의 힘이 작용함과 동시에 펜듈럼이 거대하게 솟아오릅니다. 펜듈럼은 여러분이 걸어놓은 그 과도한 중요도를 멱살 삼아 여러분을 마음대로 흔들어대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비장함이 들어가고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섞인다면 그것은 이미 펜듈럼의 덫에 걸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되어야만 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즉시 알아채세요. 아, 내가 지금 중요도의 덫에 걸렸구나. 펜듈럼이 내 에너지를 훔쳐가려고 밑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빼고 툭 한마디 던지세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아무래도 좋아. 이 한마디가 펜듈럼의 축을 부러뜨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타인의 행동이나 환경이 나를 급격하게 자극할 때 그것이 도발임을 깨닫는 거예요. 펜듈럼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을 써요. 바로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질투나게 만드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군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순간 울컥하며 분노가 밀려와요. 직장에서 동료가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말을 던집니다.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복수심이 타오르죠.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상대방이라는 개인이 저지른 행동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상대방이라는 인형을 조종해 펜듈럼이 여러분의 반응을 끌어내려는 에너지 도발이에요. 펜듈럼은 여러분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든 골방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자책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반응하기만 하면 그 진동 파동을 통해 여러분의 에너지를 배부르게 먹어치웁니다. 타인이 나를 자극할 때 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흥미롭네. 펜듈럼이 나한테서 에너지를 낚아가려고 미끼를 던졌구나. 하지만 나는 물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 것, 즉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펜듈럼을 완벽하게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네 번째 방법은 편가르기와 집단적 대립 구조에 내가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펜듈럼이 가장 크게 덩치를 키우는 구조가 바로 싸움터예요. 남성과 여성, 세대 간의 갈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그 오열과 분노의 에너지들을 떠올려 보세요. 펜듈럼의 입장에서 그곳은 그야말로 뷔페 식당이에요. 내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한쪽 편을 열렬히 비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미 거대한 펜듈럼의 톱니바퀴에 영원히 끼어버린 상태입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축이 옳든 그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펜듈럼의 세계에서는 정의로운 분노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분노하든 악의를 가지고 분노하든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는 동일하게 펜듈럼의 먹이가 될 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강렬하게 반대하고 배척할 때 역설적이게도 나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대상과 가장 강력하게 결합됩니다. 배척하는 대상에 몰두할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그 배척하는 대상과 닮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끌려오게 돼요. 집단적 싸움에서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이유 없는 신체적, 정신적 방전 상태를 인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저녁만 되면 영혼이 탈탈 털린 것처럼 기진맥진하십니까?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어떤 것에서도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나요? 이것은 펜듈럼에게 온종일 에너지를 빨아먹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우리의 생명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나의 꿈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내 삶의 트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데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러나 펜듈럼에 귀속된 삶을 살면 내 에너지는 정작 나를 위해 쓰이지 못하고 남의 사업, 남의 이슈, 남의 인생을 위해 소모되어 버립니다. 몸이 무겁고 정신이 멍해질 때 그것을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마세요. 내가 오늘 어디에 내 에너지를 흘려보냈지? 내가 오늘 어떤 무의미한 생각과 감정의 펜듈럼에 내 소중한 자원을 바쳤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펜듈럼을 알아챈 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펜듈럼과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펜듈럼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펜듈럼과 싸우겠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강한 에너지 투사이며 그것은 펜듈럼에게 나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라고 먹이를 주는 것과 같아요. 바딘 젤란드는 펜듈럼을 무력화하는 두 가지 위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펜듈럼의 꺾기예요. 펜듈럼이 여러분에게 어떤 예측 가능한 반응을 기대하며 접근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난이나 화를 쏟아낼 때 같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대신 씩 웃으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깨달음을 얻었네요. 하고 유유히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펜듈럼은 자신이 던지는 에너지를 흡수할 반응이 오지 않자 순간적으로 동력을 잃고 꺾여버릴 거예요. 둘째, 펜듈럼의 통과입니다. 펜듈럼을 그저 있는 그대로 지나쳐 가게 두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불 때 나무가 저항하지 않고 바람을 통과시키듯 어떤 나쁜 소식이나 자극이 올 때 그것에 대해 평가하거나 감정적 판정을 내리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구나. 그냥 오로지 현상으로서 인정하고 가만히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펜듈럼의 실을 잡지 않는다면 펜듈럼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허공을 가르며 혼자 흔들리다가 이내 멈춰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외부의 수많은 펜듈럼들이 탐내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에너지예요. 뉴스, 사회적 트렌드, 타인의 시선, 돈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가두기 위해 쉼없이 흔들리는 펜듈럼일 뿐입니다. 이제 그 흔들리는 추에서 손을 놓으십시오. 타인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분노하고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대로 불안해하는 삶을 오늘부로 청산해버리세요. 여러분은 펜듈럼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만의 현실을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해 나가는 트랜스워퍼입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신호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사세요. 첫째, 내 생각의 주체성을 점검할 것. 둘째, 치솟는 중요도를 알아채고 내려놓을 것. 셋째, 외부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 넷째, 집단적 편가르기와 싸움에서 빠져나올 것. 다섯째, 내 에너지의 방전을 감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것. 이 5가지 깨어있음을 유지할 때 여러분을 둘러싼 거대한 펜듈럼들은 하나둘씩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며 마침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평온과 풍요의 현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웃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